여러분, 경매는 무조건 돈 버는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시죠? 최소 잃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매는 이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내 전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리기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경매로 돈을 잃어? 싶으실 텐데, 입찰자 실수 때문에 낙찰 받았는데 취소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입찰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을 다시 못 돌려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저가격 10억짜리를 입찰을 했는데 그럼 10% 1억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 1억을 다시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입찰 보증금 날려버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이 물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2021 타경 37441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2019년 11월 25일 가압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점유 기간과 전입신고 두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느린 날짜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가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에 보면은 2018년 11월 6일 점유를 시작을 했고 전입신고도 2018년 11월 6일 똑같은 날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둘 중 느린 날짜가 없죠. 같은 날짜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니까 11월 7일 오전 0시부터 이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날짜가 훨씬 앞서죠.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 여지 있음이라고 적혀져 있는 물건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다 하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간다면 우리는 따로 인수할 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낙찰받는 금액에 이 사람이 다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다면 이런 물건도 입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번째로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등기에서 살아있는 등기만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순서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확정일자를 봐야 돼요.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날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18년 10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 10월 22일을 기억하세요. 그럼 살아있는 등기 중에서 날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중간에 순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2018년 10월 22일이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가압류 전에 여기 사이에 임차인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낙찰금으로 경매 진행을 했던 그 비용을 제일 먼저 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예상 배당표를 클릭해보면 집행 비용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77만 8천 원이 제일 먼저 법원에서 빼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낙찰받은 그 금액을 납부하고 177만 8천 원을 제외한 그 금액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제일 첫 번째, 결국 미납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은 1억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1억 300만 원에서 177만 8천 원을 빼면 178만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1억 12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1억 정도만 이 임차인한테 가고 6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따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미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납을 했을까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랑 그 임차인한테 더 줘야 되는 그 금액을 합쳐서도 이 시세보다 더 싸면은 들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나 이렇게 미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여기 대항 요구 종기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날짜를 볼게요. 2022년 6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참 늦게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제일 처음에 대략적으로 2억 500만 원을 낙찰 받아간 사람은 최저가 1억 4천이잖아요. 그럼 1,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 지금 4,700만 원 정도의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잘 받아간 건지 안 받아간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은 4,700만 원을 더하고 임차인의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더해서 총 2억 700만 원의 이 부동산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아파트를 2억 700만 원에 가지고 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아파트의 가트 평수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그 물건은 1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2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5층, 4층, 저층인 것 중에서도 2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그냥 일반 매매로 나와도 2억 1,000만 원 이하로 1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호가에 대해서도 같이 볼게요. 같은 면적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매매를 선택한 후에 이제 가격 순으로 볼게요. 가장 저렴한 물건이 지금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최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된 분은 2억 700만 원에 가지고 오는 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금액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일반 매물로 나왔어도 이 금액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기일 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최저가, 그러니까 여러 번 유찰된 이후에 내가 내는 낙찰 금액이랑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다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신경 써서 내가 얼마에 입찰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꼭 임장을 가봐야 합니다. 내가 입찰을 할 거라면 정말 임장을 가보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아무리 컴퓨터 앞에서 최근에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실거래가를 보고 지금 호가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동네를 가서 이곳저곳 또 둘러보고 여러 부동산을 들어가서 분위기도 살펴보고요. 그렇게 살펴봐야지 내가 얼마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얼마의 매도까지 가능한지도 확신이 들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집이 왜 경매로 나왔는지까지도 다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입찰하기 전에 임장을 갔던 집에서는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을 들어가 봤다면서 찍었던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임장을 꼭 가봐야 되는 이유 중에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컴퓨터에서는 몰랐던 내용들을 실제로 가서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임장 갔던 물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2-3476이에요.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제가 이 물건에 임장을 갔던 이유는 이 부동산이 공시지가 1억 이하거든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되면 취득세가 다주택자고 법인이고 간에 1.1%만 내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물건에 임장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임장을 가보니까 바로 옆에 서울 아파트 365세대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었어요. 클릭해보면 지금 22년 1월 21일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고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제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365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평형이 17평, 19평, 21평, 23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나왔던 경매 물건의 평수도 17평이었고요. 그럼 같은 평형이니까 나중에 여기에 이주 시기가 되면은 내가 낙찰을 받은 이 집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매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렇게 매도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매도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맞춰서 이제 이 정도 수익을 남겨야지 생각하고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중인 거는 인터넷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이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언제쯤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 같냐고 주변 부동산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1억 2천에 누군가가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 17평을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8월달에 1억 3,900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됐단 말이죠. 이 아파트는 보면 5층까지 있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은 5층 꼭대기층에 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엄청 오래된 아파트고 이 아파트 자체가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사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는 1층, 2층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5층은 더 보수적인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5층이 1억 2천에 받아갔고 샤시도 옛날 샤시 있죠. 그 알루미늄 돼 있는 그 갈색깔 샤시로 되어 있었고
있었고, 아내는 이 채무자가 직접 살고 있었는데 엄청 옛날에 소유권 이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에 집안 내부 공사를 하지 않았을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집안 안에도 깔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입찰가에 공사비까지도 다 더해서 좀 더 낮게 입찰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경매가 일반 매매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낙찰 받아가는 금액을 보면 좀 전에 1억 2천으로 나온 거 보셨죠? 일반 매매로 나와도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렵게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금매보다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인데요. 최소 금매보다도 몇 천만 원을 더 싸게 사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몇 천만 원을 더 싸게 사려고 하면 권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매학원에서는 이 권리 분석하는 방법만 가르쳐주죠.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에 똑같은 면적을 클릭해 줘야겠죠. 클릭을 해주고 32평이 나왔으면 32평 클릭해주고 매매를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 물건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 물건이 나와 있다 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클릭을 해주면 제일 지금 저렴한 물건이 얼마인지, 몇 층에 있는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물건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 물건이 만약에 고층이고 이 물건은 저층인 물건만 나와 있다 했을 때 조금 더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싸게 받을 거야 라고 기준을 딱 잡은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중개사 클릭 있거든요. 그런데 클릭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 전화해서 여기 경매 나와 있던데 여기 얼마에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면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낙찰 받으면 사장님께 물건 내놓을 테니까 이러한 물건 얼마에 내가 나중에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고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어떻게 찍혔는지도 확인해 볼 건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바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단지 정보 늘려주시고 여기 실거래가 있죠. 여기에 클릭해 보시고 평수를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실거래가 빨간색 보이죠? 5억 3,5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는 얼마에 찍혔는지까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금액을 다 확인한 후에 이 금액보다는 최소한 몇 천만 원 더 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꼭 현장 임장을 가서 명확한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매는 금매보다 훨씬 더 싸야 됩니다. 실거래가랑 지금 매매 나와 있는 호가랑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최소한 몇 천만 원 더 싸게 받아와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싸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도 그럼 계속 낙찰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도 저는 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물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